그런 느낌 있잖아요. 익숙한 곳에 있지만 모든 게 좀 이상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쫓기고 거리 표지판에는 헛소리가 써있고요.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군요. 바로 꿈속이기 때문에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나저나 꿈은 무엇일까요? 꿈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패하죠. 꿈속에서는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감정에 의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꿈은 우리의 두뇌가 세상을 구성하는 감정적인 측면이지 깨어있을 때 우리 삶을 통제하는 논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꿈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나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소품은 본인보다는 유전적 기억을 더 많이 적용하는 인간의 오래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모두 비교적 최근 우리 삶에 들어왔고 우리의 뇌가 이 둘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거죠. 이는 또한 다음을 설명해주죠. 약 12%의 사람들은 흑백으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25세 이하의 사람에겐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흑백 텔레비전을 보며 자란 많은 사람들은 또한 흑백의 꿈을 꿉니다. 40년대의 한 연구는 당시 젊은이들의 75%가 꿈의 대부분이 회색빛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메시지를 쓰거나 읽지 못하나요? 언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뇌의 두 영역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대부분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트릭입니다. 책을 읽거나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읽어보려고 해보세요. 이런 건 할 수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나요? 꿈에서의 의사소통은 종종 텔레파시에 더 가깝습니다. 게다가 가끔 꿈속에서 이상한 메아리가 나오기도 해요. 꿈에서는 낯선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쫓아다닌다고요? 전에 본 적 있을 거예요.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얼굴을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뇌는 꿈을 다양한 인물로 채우기 위해 그 정보를 기억해 사용한다고 해요. 꿈은 왜 이렇게 이상한 걸까요? 아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과 생각의 은유와 큰 관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뇌의 논리적 부분을 비활성화시키면 이는 정말 사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곧 꿈에서 나는 돼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부분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계속 등장하는 주제를 실제하는 문제,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꿈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는 것은 보통 어떤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불안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시험에 낙제하는 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너무 많은 것을 떠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꿈은 인생에서 어떤 것에 대해 많은 자유와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꿈 없는 밤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룻밤에 여러 꿈을 꿉니다. 수면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요.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렘은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뜻으로 영어론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예요. 네, 눈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매우 빠르게 움직인답니다. 대부분의 꿈은 렘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하룻밤에 여러 번의 렘 단계가 일어나고 각 단계는 이전의 단계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꿈을 기억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기억 형성을 돕는 뇌의 부분은 마지막으로 잠들고 마지막으로 깨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동하려면 이미 잠에서 깬 후 최대 2분이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꿈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다른 꿈들은 평범한 활동들의 반영일 뿐이어서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기억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분 안에 꿈에 대한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펜과 종이로 손으로 쓰면 효과가 심화됩니다. 핸드폰은 사용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오래 잠을 자면 렘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주말의 꿈을 기억하는 게 더 쉬워요. 시각장애인들은 꿈에서 볼 수 있을까요? 꿈은 보통 시각적인 것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리, 목소리, 심지어 냄새로 가득 찬 꿈을 꿉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시각적인 꿈을 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집니다.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많이 훈련한 사람들은 꿈에서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꿈을 통해 배움이 빨라질 수 있나요?
물론이죠. 꿈은 뇌가 정보를 채로 걸러내고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미로로 향하는 지도를 외우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낮잠을 잔 사람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적은 실수를 하며 암기에 성공했습니다. 꿈이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며칠을 고심한 끝에 꿈의 등장에 완전히 이루어진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뭔가가 유레카의 순간을 맞고 있었던 거죠. 그게 잠을 자면서 사라져버렸고 주기율표나 재봉틀 같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악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악몽을 기억하고 분석하면 이를 꿈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종 꿈속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요. 철저한 분석을 거쳐서 다음에 이 꿈이 나타나면 이 악몽을 기억해내고 사건의 결과를 바꿔서 통제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기 시작하거나 거대한 곰 젤리에 착륙할 수 있겠죠. 무엇이든 뇌가 떠올릴 수 있는 거라면 되겠죠? 악몽과 야경증은 차이점이 있나요? 땀으로 뒤덮인 나쁜 꿈에서 갑자기 깨어났다면 악몽이 아니라 야경증을 겪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경증은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알람이 울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몸은 깨어있지만 마음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야경증은 보통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일어나므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시간 30분 전에 알람을 설정해 수면을 재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나요?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무슨 꿈을 꿀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일 생각이나 귀찮은 일을 하지 마세요. 항상 가고 싶었던 먼 곳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백색 소음, 파도, 비와 같은 소리들도 시끄럽지 않다면 좋은 꿈을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벤더 향도 차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쿨쿨.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